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첫 관문인 예비선거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국 6개 주에서 실시된 가운데 주요 선거의 본선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연방의회와 주정부 공직에 도전한 한인 후보들의 명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가 밤사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6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최소 1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서울 송파구 투표소에서는 밤새 수백 명이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보수 성향의 정책 연구자들을 정책 고문으로 채용해 연준 개혁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첫 관문인 예비선거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국 6개 주에서 실시된 가운데 주요 선거의 본선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선거일인 어제 캐런 베스 LA 시장을 직접 만나 재선 공약과 한인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베스 시장은 시민 안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하원 435석 전원과 상원 33석이 새로 선출되는 만큼 민주, 공화 양당 모두 예비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임기 제한으로 물러나는 게빈 뉴섬 주지사의 후임을 뽑는 주지사 선거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개표율 58% 기준 공화당의 스티브 힐튼 후보가 138만여 표, 27.8%를 얻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And take our state in a new direction, whether you voted for me or not. I am here for you, for every single one of you. 민주당의 하비에르 베세라 전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은 126만여 표, 25.4%를 기록하며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Like my parents, I never gave up. Never stop putting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Never stop believing in the beacon-like goodness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는 정당 구분 없이 상위 득표자 2명이 본선에 진출하는 톱2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집니다. 현재 개표 추세대로라면 힐튼 후보와 베세라 후보가 오는 11월 본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시장 선거에서는 캐런 베스 현 시장이 가장 먼저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현재 34.8%의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리얼리티 TV 스타 출신의 공화당 후보 스펜서 프렛이 30.4%로 뒤를 쫓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니티아 라만 시의원도 22%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추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우편 투표와 투표함 투표 개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두 번째 본선 진출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KBS 아메리카와 만난 베스 시장은 한인 사회가 우려하는 치안 문제를 언급하며 공공안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y top priority is safety. Absolutely. I work closely with the Korean community, so hopefully people will vote for me so that we can continue reducing crime, getting housing built. 노숙자 문제 해결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Well, my plan is to continue getting people off the street and building the housing that people need, but plus building the treatment programs for substance abuse and mental illness that people need. 예비선거를 통해 본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최종 승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연방의회와 주정부 공직에 도전한 한인 후보들의 명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부민 연방 하원 의원 등 선두 그룹이 본선 진출에 청신호를 켠 반면
일부 후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범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에 윤곽이 드러나면서 한인 후보들의 성적표도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선전은 미 연방 하원 47지구에 출마한 데이브 민 의원으로, 민 의원은 선거구 재조정이라는 변수 속에서도 득표율 1위를 기록하며 본선행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Because of Proposition 50 is brand new to me, and that means there's a lot of voters who don't know who I am. So we weren't sure how strong our result would be, but it's a very strong result. We feel very good about it, and I, again, feel very humbled to have so many people vote for me. 이어 한인 유권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I know many Hanin people voted for me, donated for me, knocked on doors for me. I'm so grateful.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장에 도전한 재임김 후보 역시 공공재난보험 도입 공약을 앞세워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하원 66지구의 폴서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 LA 카운티 판사직에 출마한 아이린 리 후보도 경쟁 상대를 크게 앞지르며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반면 연방 하원 40지구의 영김 의원은 같은 당 현역 의원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 현재 2위로 고전 중입니다. 본선 진출 가능성은 높이고 있지만 오는 11월 본선에서 쉽지 않은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판사에 도전한 엔조 검사와 프레드 정 플러턴 시장 등은 초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한인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동시에 11월 본선에서 펼쳐질 치열한 경쟁의 서막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상입니다. 한인 사회에 관심이 집중됐던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현직 폴 김 시장이 승리했습니다. 김 시장은 오는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스테파니 장 후보와 다시 맞붙게 됩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현직 폴 김 시장이 재선 도전의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버겐 카운티 비공식 집계 기준 김 시장은 770표를 얻어 560표를 기록한 민석준 후보를 210표 차로 앞섰습니다. 득표율은 김 시장이 약 58%, 민 후보가 약 42%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현직 시장과 현직 시의원이 맞붙은 한인 후보 간의 경선이라는 점에서 선거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선거 막판에는 상호 비방과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지며 과열 양상도 보였습니다. 팰리세이즈 팍은 민주당 성향이 강한 대표적 한인 밀집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예비선거 결과는 11월 본선 구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장 경선과 함께 치러진 팰팍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도 접전이었습니다. 비공식 집계 기준 저스틴 강 후보가 705표로 1위를 기록했고 루시앙 후보가 619표로 2위에 올랐습니다. 원유봉 후보는 603표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 루시앙 후보와 3위 원유봉 후보의 격차는 16표에 불과해 최종 집계 결과에 따라 순위 변동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다른 타운, 한인 후보들의 결과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놀스베일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케네스 조 후보가 단독 출마해 202표를 얻었고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조셉 맥과이어 현 시장과 맞붙게 됩니다. 포트리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폴윤 후보가 1842표로 1위를 기록하며 본선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노우두 시의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김봉준 후보가 96표를 얻어 본선에 올랐습니다. 리치필드 시의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사라김 후보가 172표를 얻어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반면 리치필드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데니스 심 후보는 208표로 3위에 머물러 본선 진출권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팰팍 공화당 시장 예비선거에서는 스테파니 장 후보가 단독 출마해 189표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팰팍 시장 본선은 지난 2022년에 이어 폴 김 시장과 스테파니 장 후보의 재대결로 치러지게 됩니다. 최종 결과는 선거 당국의 공식 인증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한국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가 밤사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6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최소 1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최대 승부처 서울시장 선거는 아직도 승패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기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새 이어진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 최소 12곳을 차지했습니다. 경기, 인천에 충청, 호남, 제주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경합으로 분류됐던 부산과 전북, 강원에서도 접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에서만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초접전으로 조사됐던 대구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그나마 한숨을 돌렸습니다. 최대 승부처 서울시장 선거는 아직도 승패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개표가 지연된 가운데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을 앞섰습니다. 전국 227곳 중 절반이 넘는 기초단체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거나 당선이 유력합니다. 국민의힘은 영남권과 충남 등에서 90여 곳을 얻는 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당은 전남 광주에서 2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서울 송파구 투표소에서는 밤새 수백 명이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투표함 반출을 막았습니다. 이승종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투표소. 시민 수백 명이 구호를 외치며 모여 있습니다. 일부는 태극기를 흔들며 이동합니다. 유튜버도 모였습니다. 이들은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밤새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투표소 입구가 막히며 현장에는 경찰 기동대가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투표함 이송을 시도했지만 항의하는 시민들에 막혔습니다. 앞서 어제 투표에선 서울 송파와 강남, 광진구 등 서울 동남권 1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 못하는 건 살다 보는 게 처음 봤고. 일부 투표소엔 투표용지가 추가로 지급됐지만 대기 중인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하기도 전에 또다시 투표용지가 바닥났습니다. 50명을 일단 우리가 인수를 받았어요. 50명은 일단 투표를 하세요. 그다음은요? 그다음은 또 우리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죠. 기다리는 유권자들에게 대기표를 나눠주기도 했지만 투표 중단은 계속됐습니다. 애초에 유권자 수의 절반을 갖다가 출력해놓고 이 사태를 일으킨 것이 참 참담합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경우 대기표를 받은 인원에 한해 투표 종료 시각을 어젯밤 10시까지 미룬 데 이어 밤샘 대치가 이어지자 투표함 이송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전국 휘발유 가격이 4개월 연속 올라 지난해보다 42%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달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4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서부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달러 59센트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으며 전국 평균보다 1달러 이상 높았습니다. 계속되는 휘발유 가격 상승에 운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뉴포트 비치 일대에서 올해 처음으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발견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모기 매개체 관리국은 존웨인 공항과 73번 주 고속도로 인근에서 채집한 모기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인체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해당 지역의 방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모기가 번식하지 못하도록 주민들에게 화분 받침대나 반려동물 식기 등 집 주변의 고인물을 철저히 제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케빈 호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보수 성향의 정책 연구자들을 정책 고문으로 채용해 연준 개혁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워시 의장이 최근 프로젝트 2025의 공동 저자인 폴 윈프리 대표와 데니얼 헤일 연구원을 임시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시 의장과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인물들로 연준의 정책 분석과 특수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윈프리 대표가 집필에 참여한 프로젝트 2025에는 연준의 이중 책무 중 고용 극대화를 폐지하고 물가 안정만을 단일 목표로 삼는 등 강도 높은 연준 개혁안이 담겨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채용이 워시 의장이 강조해 연준 개혁의 시작점이 될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20대 남성이 기밀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국방부 핵심 부서에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의회 난입 가담자였던 엘리아스 이리자리가 최근 국방부 특수작전 담당 부서에 정무직에 채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부서는 대사관 경비와 인질 구출 등 최고 등급의 보안 인가가 필요한 민감한 안보 업무를 포함합니다. 이리자리는 과거 무단 침입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사면 조치로 전과 기록이 삭제됐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공격한 인물에게 민감한 안보 업무를 맡겼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국방부는 자격을 갖춘 애국적인 전문가라며 채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가주에서 칼스 주니어 매장 59곳을 운영해온 대형 가맹점주가 파산 보호를 신청해 매장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남가주에서 칼스 주니어 매장 59곳을 운영해온 대형 가맹점주가 파산 보호를 신청해 매장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해당 가맹점주는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으로 경영이 악화돼 매달 60만 달러 이상의 적자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남가주 일대 매장 10곳은 문을 닫고 나머지 49곳은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칼스 주니어 본사 측은 특정 가맹점주의 문제일 뿐 다른 매장 운영에는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5일 연속 이어왔던 상승 모멘텀이 마침내 끝나고 3주 만에 최악의 셀러프 모드로 뒤집어진 건데요. 다우존스의 낙폭이 가장 큰 가운데 내스닥과 S&P 500은 10일 만에 약세로 꺾였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의 집중된 매도세 압박은 개장 내내 거센 수준을 유지하며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폭발한 조짐 속에서 국제유가와 국채금리는 또다시 동반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14주 최저치로 추락한 비트코인과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부담을 더한 가운데 글로벌 서비스 PMI와 ISM 서비스 PMI는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린 결과를 나타내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반면 전망치를 웃던 ADP 민간 고용은 16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며 고용시장의 견조함을 나타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묻혀버렸는데요. 오히려 투자 심리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 메타를 제외한 나머지 6종목이 하락한 것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차익 실현 수준의 매도세가 자칫 패닉셀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했습니다. 다만 금요일 발표될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를 앞두고 기대와 불안이 공존한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